네, 좋은 강의 그리고 다양한 들을 거리도 준비해 주신 이한철님 감사드립니다. 음악으로 이어지는 서로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및 원격 수업 지원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수 사례 발표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대구대학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고윤자 선생님의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애학생지원센터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고윤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라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대학 장애학생 지원 전반에 대한 소개와 두 번째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운영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문화관이라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관은 다양한 학생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편의시설과 동아리, 휴게실들이 위치한 건물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출입구와 내부 모습입니다. 사무실은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고 넓지는 않지만 장애학생들이 방문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지는 않아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학생 기자재 지원실과 전용 휴게실의 모습입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는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 입학 특별전형을 시작한 첫 해인 1995년도부터 최초로 참여한 대학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였고 2008년 독립전담기구로 학생처 산하의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도 2008년 이후 작년 2020년까지 5회 연속으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입니다. 저희 이화여대의 가장 우수한 점 중 하나는 전문적인 인력 구성과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처 산하에 독립전담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소장, 전담연구원, 직원, 장애 영역별 전담조교 등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 소장은 심리학과 교수로 학생처 부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연구원인 저는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센터 전담 업무만 16년 차로 장애학생 상담, 지원계획 수립, 국고사업 운영, 취업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은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으로서 특수교육과 교수님 한 분께서 센터의 업무 자문을 지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사항에 대한 심사와 실제적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대학 장애학생은 총 57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체장애학생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고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장장애, 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기준외라는 항목도 보이실 텐데요. 기준외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지만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건강장애나 등록하지 않은 뇌전증 등의 관련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에 중요한 세 가지 지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개별화된 지원, 자연스러운 지원의 제공입니다. 첫 번째는 차별 금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헌장에는 모든 학생은 장애로 인해 학업과 대학 생활에 차별받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지원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각 장애학생의 개별성에 기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원칙인데요. 장애 학생이 서비스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되 지원이 자연스럽게 제공되어 학생들의 장애 사실이 부각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로고입니다. 시각장애를 눈으로, 청각장애를 귀로, 지체장애를 코와 입으로 표현하였으며 저희 대학 교표와 결합하여 귀여운 얼굴처럼 보이는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센터의 각종 기념품, 인쇄물 등이 사용되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의미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학과, 교무처, 건축팀, 기숙사, 입학팀, 인재개발원 등의 대학의 모든 부서와 협력하여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서비스, 학업 지원, 생활 지원, 이동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 간 전문 자원을 공유하고 보조공학기기의 교류, 각종 사업 협력 등을 위한 인근 대학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원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대학 생활 지원, 진로 취업 지원으로 나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수강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특별 수강 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노트 필기, 이동 지원 등의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장애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시험 시간 연장, 확대 시험지, 점자 시험지 지원 등의 시험 편의 지원을 제공하며 시험 및 평가 방법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교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신입장애 학생 오리엔테이션, 이화 미리 보기 프로그램, 미리 보기 프로그램은 예비대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합격생을 대상으로 매년 1, 2월에 개별 실시하며 캠퍼스 투어,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전용 장학금인 이화 나래 장학금, 기숙사 우선 배정, 중앙도서관 맞춤형 지원 서비스, 장애학생 전용 휴게실과 기자재 지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장애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매해 다양하게 기획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진로 상담이나 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연구 활동도 실시하고 졸업생 DB 구축 등의 업무도 진행합니다. 장애학생이 각자의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찾고 또 본인의 장애를 고려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 되면서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재학생 대상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배리어 프리 캠페인 등 학생 참여형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시설 개선을 위하여 특히 담당 부서인 건축팀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캠퍼스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지도하시는 교강사들을 위한 지원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간담회, 장애학생 지원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과 시험이 실시되면서 비대면 수업 지원 상황과 시험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고교생 초청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해외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홍콩대학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던 사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사례를 발표하고자 하고 선생님들 대학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서비스를 구성하시는 데에 참고 자료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교육활동 지원사업 운영의 업무 흐름입니다. 저희 대학은 먼저 장애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인력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선발한 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장애학생과의 연계, 중간평가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학생과 교육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자체평가 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장애학생 수요 조사와 사전교육 중간평가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어떤 수업을 수강할지 또 어떤 활동에 지원 인력이 필요할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예산 수립도 잘 할 수가 있고 반납이나 불용액도 적어지겠죠. 먼저 개별장애 학생들의 학습 패턴이나 지원 인력 활용 경험 등을 선생님들께서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수 사례로 교육활동 지원 인력 선발 시스템 전산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문 지원 인력은 속기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외부 인력으로 보통은 홈페이지 채용 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서류 전형, 면접, 필요한 경우 속기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지원 인력은 보통 대학원생, 휴학생 등 본교 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활동 경험자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지원하게 될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자이거나 수강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저희 대학은 이러한 교육지원 인력 매칭 과정을 학사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이 좀 편리하게 요청하고 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기준에 맞춰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장애학생 화면인데요. 장애학생은 수강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교과목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지원 인력을 요청할 과목을 체크하고 지원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학생이 선택한 교과목과 지원 종류 내역은 보시는 화면처럼 공지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생들이 신청하려는 학생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교과목과 활동 내용, 장애학생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확인하게 되고 신청할 과목을 골라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동기, 장애인 관련 봉사 경력, 신청 과목에 대한 특기사항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 관리자는 학생들의 신청 내역, 학사 정보 등을 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관리자분들이 보시는 화면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학기에 그 판단과 결정심리학 수업에 제가 한 명의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선발하는데 총 6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신청서 내용이나 성적, 학과 등을 확인하고 최종 선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은 이러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장애학생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 요청사항을 신청하고 또 수정할 수 있고 학사 시스템 내 하나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많은 학생 지원자를 확보하고 또 홍보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매칭 내용이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 명단 관리나 학사 정보, 자동 연계, 증명서 발급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로 다양한 교육과 활동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 인력 사전교육은 12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저희 대학은 2번에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기 시작 전에 60분, 두 번째로 학기 중간에 중간평가일을 60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은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장애 이해교육, 역할교육, 장애 체험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교육은 항상 녹화하여 강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이버 캠퍼스에 이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활동 지원 인력과 국가근로 장학생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사전교육 영상을 포함하여 배포해 주신 각종 교육 영상과 자료를 탑재하여 수시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센터와의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일반 교육 지원 인력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간에 한 번의 대면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평가회는 저희 대학만의 특별한 교육 과정일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11월 초에 실시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사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다 보니 장애 학생과의 어떤 소통, 문제 상황 시 대처 등이 어려운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하고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도 활동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중간 평가에서는 교육 지원 인력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활동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문제 사항이 있다면 파악하고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도 실시합니다. 특히 보조공학기기 사용법이나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의 수요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속기사 등 전문교육 지원 인력 대상으로는 학기가 종료된 이후에 간담회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지원 활동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으며 전문교육 지원 인력은 보통 한 학기로 근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가 이어지시기 때문에 다음 학기 개선점이라던가 각종 행정사항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별로 일일 모니터링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까지 필기 파일을 장애 학생과 센터로 동시에 제출이 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우수 사례는 다양한 교육 자료의 개발입니다. 교육 지원 인력 대상 자료인 장애 학생 도우미 가이드북, 교강사 대상의 강의 지원 안내서, 마지막으로 비대면 수업에서 교강사가 지원해야 할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본 사업에서 장애 학생 사전 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 100%로 지원해 주셨잖아요. 저희 대학은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가이드를 확대 개편하여 총 50쪽이 넘는 책자로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사전교육 예산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장애 학생의 교육 활동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매뉴얼로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원격 프로그램 운영 사례입니다. 저희 대학은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 지원을 위한 강의 영상 자막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작 업무의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애 학생 수요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교과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과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은 자막 제작이 다소 어렵고 많은 부분이 사전에 녹화된 강의 영상으로 진행되는 수업 방식이 자막 지원이 적절할 것입니다. 교과목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담당 교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담당 교수는 제작된 강의 영상 원본을 센터로 제공해 주셔야 하고 원본 영상이 있어야지 자막 추출과 싱크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담당 교수님들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영상까지 모두 수업이 되시면요. 자막을 제작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내부 절차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제작된 자막 파일과 영상을 선생님들 대학에서 장애 학생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사이버 캠퍼스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관계 부서와 논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직접 담당 교수와의 자막 제작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작의 제작 목적, 필요성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담당 교수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의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자막 제작 및 제공 목적,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지원이 되겠죠.
자막 제작 절차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 안내, 업체명이라던가 담당 교수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원본 영상을 센터로 제공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센터는 자료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강의 영상을 자막 제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안내를 드리면 동의 얻기가 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막 제작을 청각장애 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사이버 캠퍼스에서 학생이 강의 영상을 재생할 때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른 수강생들은 자막을 볼 수가 없고 자막 파일은 별도로 저장이 불가능하고 강의 영상과 자막 원본은 청각장애 학생한테 제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막 파일 이용 기간, 그러니까 즉 학기가 끝나면 자막 파일이 모두 삭제되고 교수님들께서 센터로 직접 송부하신 강의 영상 파일이 모두 삭제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자 통역 플랫폼 자막 추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 사전 촬영한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녹화 강의가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 강의에서는 청각장애 학생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실시간 자막이 필요하게 됩니다. 청각장애 학생은 컴퓨터 한쪽 화면에 강의 영상,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문자 통역 창을 함께 열어놓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속기사나 교육 지원 인력이 입력하는 그 자막이나 텍스트를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문자 통역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쉐어 타이핑과 구글 행아웃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 카카오톡의 대화창 같은 것에 속기에 필요한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쉐어 타이핑은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서 아이디를 배부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구글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속기사를 위한 특정 기능은 없지만 문자 통역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녹화 강의는 장애 학생과 지원 인력이 정한 시간에 둘이서 만나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녹화 강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장애 학생과 속기사들이 싱크가 맞지 않으면 내용에 계속 시간차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둘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속기 지원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의 컴퓨터를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 여러 속기사나 교육 지원 인력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자막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으로 소보로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시간 강의나 녹화 강의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강의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강의 등 외국어 강의에도 아주 사용이 좋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자의 목소리나 발음, 정확도 등에 따라서 인식률이 좀 낮은 경우도 있어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속기 활동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세 개의 프로그램은 모두 음성 파일 원본을 가지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로버 노트나 부루라는 프로그램은 무료이고요. 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은 영어 강의의 인식률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시는 화면이 부루라는 프로그램의 자막 추출 화면입니다. 원본 영상이 있는 경우 싱크 작업까지 완료된 자막 파일을 얻을 수 있고 영상 편집도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의 좋은 사례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구대학교의 신홍섭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신홍섭입니다.
저는 농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어로 강의하는 걸 보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어로 음성을 통역하는 음성 통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선미 수어 통역사 선생님입니다.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관련된 목차는 이렇게 9가지로 나와 있으며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사랑, 빛, 자유의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학생 교육 복지에 힘쓰고 있는 장애인 교육의 선구적인 대학입니다. 대구대학교의 역사를 순서대로 보시면 2003년부터 2020년 3년마다 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평가에서 7회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장애대학생 진로 취업 거점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고교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대학에 선정되었고, 장애대학생 원격 수업 수강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직제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장 직속 기관으로 장애인위원회가 있으며 그 안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표로 잘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직은 교수님 한 분이 장애인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각각 전문 업무를 하고 있으며 모두 6명입니다. 그리고 조교가 추가로 1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한눈에 보기. 입학 전형으로는 장애학생 대상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면접하기 전 미리 학생들의 편의사항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학 적응을 위하여 신입 장애 학생들을 별도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보행훈련도 제공합니다. 신입생 예비대학 때는 1대1로 도우미를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수강 신청 시에는 장애학생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과 관련한 내용으로 첫째, 장애학생 맞춤 교과목을 운영합니다. 미국 수어 1, 2, 수중 재활 스포츠, 시각장애학생 컴퓨터 활용, 장애학생을 위한 요가, 필라테스, 파크 골프 등의 교과목이 있습니다. 수업 시에는 1대1로 학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수어 통역사, 전문속 기사, 접력 교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때 노트 필기, 과제 보조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점자 확대 자료, 음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며 시험 시 대독, 대필 서비스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보는데 어려움으로 필기에 불편한 학생들에게 수화통역사 전문속 기사가 편의 지원을 하여 운영합니다. 생활 부분에는 대구대학교 기숙사 입사 때 모든 학생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장애 학생을 선발하여 입사하도록 하며 몸의 불편함으로 인한 세탁 그리고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1대1로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 자격증에 관련하여서는 취업, 창업 등의 역량 강화 캠프를 실시하고 자격증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제도. 장애학생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일반 도우미의 경우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입니다. 수강 신청 시 장애학생은 비장애 학생과 별도로 우선 수강 신청 제도를 하루 먼저 수강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며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제도로는 수어 통역과 교육 속기를 지원합니다. 교과 보조 제도는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학생을 위하여 지원하며 노트 필기 제공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노트를 필기하는 제도로 몸이 불편하거나 청각장애 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튜터링 제도는 같은 과의 선배와 1대1로 매칭하여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수업의 여러 내용을 보충하여 주고 시험 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제도로는 확대도서, 점자, 음성도서 등을 제작 지원합니다. 생활복지입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캠퍼스 내 이동, 식사, 과제 등 다양한 학교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룸메이트를 지정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취업 진로 프로그램으로는 상담으로 학교 생활, 진로, 취업 상담 중 장애 영역 및 특성에 맞춰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국가공인 수화통역사반, 농통역사반, 접력교정사반 등 기술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업을 운영합니다. 장애학생 교과목 운영으로는 장애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교과목으로 미국 수어 1, 2, 장애학생 수영, 휠체어 테니스 등 학점으로 인정되는 여러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창업 캠프가 있습니다. 자기개발, 자존감 향상, 면접 기술 등 여러 가지를 캠프에서 운영합니다. 진로, 취업, 거점 대학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대회 참여를 지원하는데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장애인 체육 대회 등을 지원하여 주고 매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었으나 갑자기 코로나 이후 프로그램이 중단돼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잦아들면 다시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보조기계 품목으로는 점자, 휠체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장학제도로는 교내, 외 모두
154가지가 있으며 모든 장학금의 지급 조건은 전체 장학금의 90%까지 지급합니다. 특별히 장애 학생에게만 지급하는 장학제도는 심한 장애 학생에게만 지급하는데 한 학기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구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1층,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중에 전체 건물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장애학생 컴퓨터실, 학생행복센터, 장애학생 휴게실, 수어통역사 등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3년마다 하는 전국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지원 평가에서 7회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물입니다. 1층,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행정실, 상담실, 수어통역사, 전문속기사, 휴게실, 그리고 컴퓨터실, 휴게실이 있으며 지하에는 컴퓨터실, 그리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강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학생 수는 대충 18,000명 정도 재학 중이며 그중 장애 학생은 학부 243명, 대학원 39명이 재학 중입니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일반 교육 지원과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재학생은 145명으로 일반 지원 8명,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통역사 7명, 교육속기사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수강 신청은 하루 전 신청하고 도우미 지원 서류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 2에서 3주 전에 공지하니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활동 보조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과 지역활동 보조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비리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고 원칙적으로 겸직은 금지되어 있으니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체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등 딱 정해진 장애마다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필요한 시간, 이동에 필요한 시간, 식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판단해서 시간을 배정해서 20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신청 순서를 보시면 서류를 제출하고 장애학생과 1대1로 상담을 하여 필요한 시간을 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바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의 지원 내용을 심사 평가받은 후 도우미를 매칭하게 됩니다. 그 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도우미 교육을 120분 이상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학생 도우미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하며 장애 학생도 마찬가지로 도우미에게 아무거나 막 시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됩니다. 그 후 활동이 시작됩니다. 교육활동 지원 흐름표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장애학생 교수학습 수업지도 협조입니다. 2020년 코로나의 여파가 심해지면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였고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공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 원격 지원 데스크톱에 접속하여 코드 번호를 수어통역사, 속기사, 학습도우미 등 지원 인력에게 전송합니다. 장애 학생의 컴퓨터에 연결이 되면 LMS나 줌으로 수업을 지원합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기에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족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보통 타 대학에서는 파일을 저장하여 지원 인력에게 보내고 학생은 기다렸다 추후받아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던데 이건 조금 차별이고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사, 속기사 선생님들과 회의를 한 결과 즉시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맞춰서 바로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대학교 무크입니다. 교과목은 20과목 정도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에 반인 10과목은 수화통역과 자막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볼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K무크입니다. K무크는 수업 시 수어가 있고 자막은 왼쪽에 따로 나와 있어 보기 아주 편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된 후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니 졸리고 내용을 파악하기에 불편하다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 대면으로 직접 통역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학생들에게 맞춰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지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도 마찬가지로 수업 통역과 학생들의 궁금한 부분은 추가 설명하면서 지원하였더니 학생들이 모두 만족하고 잘 운영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직접 오시거나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 수강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급격히 퍼진 상황에 학교에서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시스템은 전무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다가 교육부에 이 상황을 잘 요약하여 설명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 시행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기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의 기본적인 기기로는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또 확대 독서기 중 휴대용, 탁상용 등의 확대 독서기, 그리고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기기로는 태블릿을 이용한 의사소통 보조기기가 있으나 수업의 전공 단어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상황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트북과 연결하는 의사소통 보조기기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읽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너무 느릴 경우 신청하면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기기로는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높낮이 조절 책상, 터치 모니터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기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가 모두 다르므로 특성에 딱 맞는 기기를 원한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진흥화 사회진흥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건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053-850-5204번으로 전화 주시면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기 지원, 비대면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시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관리, 지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및 원격 수업 지원 우수 사례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해당 대학의 사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수 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은 유튜브 하단 설문조사에 접속하셔서 참석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기분 좋은 만남으로 내년에 밝은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